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뉴스를 틀다 보면은 나오는 게 일부 경찰서장들, 총경 계급의 사람들이 뭐 집단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엄중한 사건, 심각한 사건으로 이거는 사실상의 쿠데타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과 현 행정안전부의 장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건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심각성에 대해서 전문적인 관점에서 한번 좋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찰이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일까요? 경찰은 군대와 함께 그 나라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거의 유일무이한 무력 집단입니다. 군대를 포함한다면 유일한 거 맞죠? 자, 그래서 상명하복을 하는 군대식 조직 체계의 특수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 집단입니다. 자, 그런데 상부에서 경찰청장이 뭐 내정자가 됐든 뭐가 됐든 상부에서 저그들의 청장이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모임을 강행하겠다는 게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항명입니다. 항명이에요. 명을 거역하겠다라는 거죠. 이미 이 정부와는 완전히 선을 긋겠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들이 이럴까요? 전 정부 때 출세해가지고 이번에는 자기 앞날이 걱정되는 인간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한번 근데 정치질에 줄을 섰으면은 그 대가도 본인들이 오롯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문정권 때 출세했던 애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정부와는 완전히 선을 긋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의 대선에 불복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반역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우리나라 군대의 장군들, 지휘관들이 이런 식으로 보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쿠데타인 겁니다. 그게. 경찰이 이권을 위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목소리 내는 걸 허용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 군대입니다. 군대라고요. 특정 출신들로 이루어진 사람들끼리 사적으로 모여가지고 사모임을 형성을 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거는 경찰이 정치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권력에는 균형과 견제가 필요한 법입니다. 치안의 핵심을 이루는 경찰서장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는 건 대한민국 사상, 역사상 초유의 일이고 명백한 하극상입니다. 거기다가 부하 직원, 하급자들까지 분위기로 부추겨가면서 또 다른 경찰의 집단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죠. 이거는 국가를 상대로 경찰이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핀트를 제대로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잠깐 좀 모인 게 무슨 잘못이냐고 말이죠. 근데 이거는 물타기에 불과하고 사람의 말과 행동이라는 건 제가 항상 강조를 했지만 번지르르한 그때 한번 그 자체보다도 앞뒤 정황을 폭넓게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저들이 여러분들 과연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모인 겁니까? 아니죠. 자기들을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본질은 문정부 5년 민주당 정권 하에서 커올라왔던 정치경찰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집단행동이요. 사회의 그런 치안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경찰이 숫자로 밀어붙이듯이 사실상의 노조활동을 벌이고 있고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도대체 법과 질서는 누가 지킵니까? 경찰권은 독립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찰이 독립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지난 문정부 5년도 그랬어요. 경찰은 그 나라 치안 행정의 구심점 그 자체이자 상징적인 존재로 경찰의 독립을 운운하는 것은 군대가 독립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구호는 달콤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정치평론을 하고 싶은 그런 경찰서장 총경 인간들이 있다면 옷 벗고 나와가지고 외부에서 개인으로 활동을 하든지 뭐 유튜브를 하든지 사회 시민 단체 활동가를 해야 되는 거지.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밥 벌어 먹으면서 거기서 제복 입고 계급장 달고 앉아가지고 고위직의 의전을 받아 먹으면서 수백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리며 앉아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평론하고 싶으면은 제복 벗고 나오라는 거예요. 지난 문정부 5년 동안 경찰의 권한은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너무 비대해졌어요.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검찰이 가지고 있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폐지가 되었죠. 검찰이 할 수 있던 견제 기능이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의 권력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해지고 있는 그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를 상대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국민들은 거기에 또 절반이나 선동을 당하고 있고 말이죠. 만약에 검수완박 같은 악법만 없었더라도 경찰국도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없으면은 통제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은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검수완박이 얼마나 정신나간 악법이었는지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게 될 겁니다. 그때 검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선동이 많이 됐었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경찰권의 비대화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경찰 고위 간부들은 자기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을 뭐 멍청하게 그냥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건을 그저 정치 지정 논리로 편들고 있는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정말로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경찰권이 비대해지면서 생기는 부작용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같은 나와 당신, 너 같은 일반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사부서 일선에서는 사건이 쌓여가지고 1년, 2년씩 밀리는 일이 허다하고 베테랑 직원들도 수사부서 업무를 기피하는 등 국민들이 겪는 부작용과 불편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번 총경의 난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날선 태도로 바라보는 걸까요?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1번, 수사권 조정으로 송치전 검사의 지휘를 지금 사실상 안 받고 있죠. 대한민국 경찰들이 검사의 지휘를 안 받고 있다고. 이러면은 수사를 지휘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수사과장, 형사과장, 서장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양반들이, 문제는 이 양반들이 법을 그만큼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법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형사나 조사관들이 사실상 지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러면 사건의 당사자들이나 변호사들이 가만히 안 있죠. 이의 제기하고 사건이 이런 초보적인 행정, 법률적인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질질 끌리는 게 1년, 2년 연 단위로 사건이 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사 부서별로 사건이 지금 누적 쌓이는 현상이 지금 심각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1년 전, 2년 전 사건도 종결이 안 난다니까? 수사 업무도 과중한데 경험 많은 베테랑 직원들도 이제 경찰에 꽂힌 수사부서를 이제 기피하는 겁니다. 수사하기 싫은 게 아니라 행정이라든지 법률적인 절차가 너무 어렵고 번잡하니까 이 부서를 이제 경찰들이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능하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면은, 고참들이 일을 기피하면 일은 점점 더 안 되겠죠. 누군가는 그 자리를 맡아야 되니까 순경이나 경장 같은 초짜들이 수사부서로 대거 유입이 지금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분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 사건 처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죠. 이게 말이 좀 거칠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마음대로 한다고. 근데 법률적으로는 그게 빈틈투성이죠. 상황이 더욱더 악화된다라는 겁니다. 경찰 수사의 그런 부당성과 법률적인 허점에 대해서 민원이 폭주하겠죠. 일은 곱절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니까요. 사건이 처리가 안 돼가지고 국민들이 피가 말라요. 자체 수사 종결권이 생기고, 그리고 3번, 경찰이 지금 자체 수사 종결권이 생기고 권한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경찰들에게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직장인 어플 같은 블라인드 같은 데 보면은 경찰들도 지금 이걸 싫어하고 있다니까? 그 경찰들의 어떤 수사권 확대 이런 거를. 결국 개고생하는 게 누구냐면은 지금 총경회의 하듯이 그런 애들은 고생을 별로 안 해요. 개고생하는 거는 중하급 실무 담당자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경찰 가족이 있으면 그분들이 바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요. 질질 끌리는 사건 처리, 오류투성이의 일 처리와 함께 고통받는 게 또 누구다?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크고 작은 그 수많은 사건들이 대한민국에 있었지만, 뭐 사기도 있고 뭐도 있고 있겠지만, 이 크고 작은 범죄자들은 그 긴 시간 동안 증거를 인멸해버리고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수사부서 직원들이 개고생을 하든가 말든가,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든가 말든가, 이번 총경 사태처럼 대가리급들 자기들의 권한만 확대를 하고 밥그릇만 키우면 된다라는 식인 겁니다. 혹자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같은 행정경찰들이 수사경찰들에게 간섭을 못하게 하면 된다고 속편하게 말을 합니다. 물론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수사지휘는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는데, 인사권, 내가 진급을 하고 올라가고 이런 거, 인사권은 여전히 서장이나 지방청장이 쥐고 있습니다. 이때 현실적으로 실무자들이, 수사부서의 담당자 실무자들이 누구 말을 듣게 될까요?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까요? 결국은 허울뿐인 견제장치는 구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특정 인간들의 권한만 불려나가겠다는 게 바로 지금 돌아가는 사건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국 설치에 거품을 물고 국민의 경찰이 탄압을 받네 어쩌네 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인터뷰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찾아보세요. 허울 좋게 국민의 경찰 어쩌고 이런 소리만 하지 단 한 명도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그 1번부터의 그 4번까지의 문제를 언급을 안 합니다. 수사부서 기피 현상, 중하급 실무 담당자들의 고통, 사건이 허구한 날 처리가 안 되고 쌓여가지고 1년, 2년 연 단위로 쌓여가고 그로 인한 수사 지연,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국민들의 고통, 이런 거는 단 한 명의 저 총경이라는 인간들 중에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의 권력과 권한과 밥그릇을 늘리는 게 전부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물론 세상에는 나쁜 검찰도 있고 나쁜 검사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뭐 누군들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법률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경찰 대비 검찰이라는 존재들은 명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경찰권에 대한 견제 역할도 함께 맡고 있죠. 전국에 그 10만 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찰권에 대해서 견제의 역할도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검찰을 축소를 시켜버리고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버리니까 지금 어떤 부작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그 과정에서 수사 지휘가 약화되면서 경찰의 사건 처리도 통제 없이 무한정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검사들처럼 뭐 법률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손을 봐주고 책임지고 자기 일처럼 열심히 떠맡아서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없는 거죠, 아예 이미. 그러니까 기초적인 법률과 행정 절차를 몰라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의욕 가득한 신입 경찰도 어떤 사건을 맡게 됐을 때 최대한 자기 나름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이거 도움될 것 같다 싶으면은 일단 담당 검사에게 넘겨주기만 하면은 그 일을 충실히 했던 거예요. 의욕으로 능력을 커버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의욕이 바로 능력과 직결이 될 수가 있었고 그때는. 그러면 나머지 행정처리랑 사법처리 이 번잡한 과정들을 추진하면서 재판을 담당하는 건 검사가 다 알아서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욕적이고 일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는 경찰들이 일하기가 좋았어요. 점점 하면서 스킬이 늘어나고 절차도 또 알게 되는 거거든. 복잡한 부분들은 검사가 다 알아서 해줬으니까. 서로 완벽하게 기존에는 업무의 분담이 됐던 거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비록 가방끈은 조금 짧을지언정 옛날에 이렇게 경찰이 들어가가지고 현장에서 풍부하게 굴러먹은 그런 경험 있는 분들, 베테랑 형사들의 능력이라는 것도 이런 분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딱 자기 전문 분야에 집중을 해가지고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 펜대 굴리면서 재판 진행하고 행정사법 절차 밟는 거는 검사들이 코피 터져가면서 다 해줬으니까요. 친애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권한이 주어지면 견제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게 바로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경찰국 제도가 될 겁니다.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습니다. 검찰국이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있죠. 검찰도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것도 통제 조직이 아니라 조정 조직이라고 그 실제로 현직에서 일하는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특정 출신의 특정 정치권에 인연이 닿아 있는 경찰 간부들만 이상하게 유독 특별한 대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 경찰 간부들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허황된 명분을 가지고 이런 거를 외치면서 반대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상명하복의 원리에 대한 반대, 항명이죠. 그러나 경찰들은 제가 위에서 열거했던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듯 애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독립과 중립을 말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 정권 하에서 정치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한 경찰 간부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 정권 하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수행하기 위해 낯뜨거운 일들을 어마어마하게도 많이 저질러 왔었죠. 문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드루킹 사건은 수사는커녕 오히려 경찰들이 증거의 인멸을 도왔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사실상 문 대통령의 친구를 돕는 하청 수사를 했습니다. 민노총이 불법 집단 행동을 벌일 때도 경찰은 그저 수수방관을 했습니다. 그 정의롭고 잘난 대한민국의 경찰서장들, 총경들 그때는 왜 나서지 않았나요? 그때는 왜 문 정권에 반해가지고 집단행동을 못합니까? 요즘 입에 모터라도 달린 듯이 잘만 떠들어대고 기자회견을 머리 파마하고 얼굴에 화장까지 해가면서 떠들어대던데 그때는 왜 그 알량한 정권 비판 반대를 못했나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설픈 양비론을 떠들어댈 때가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문책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고치도록 만들어야 할 때인 겁니다.
영화 대부를 보면은 그 어떤 마피아 보스 같은 사람이 이제 돌아가실 때였나? 그때 보면은 후계자한테 어떤 다음과 같은 대사를 합니다. 적과 대화를 권하는 그자가 바로 배신자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벌써 국힘당 내부에서도 하태경 같은 이런 일부 기회주의자들, 제가 항상 경고를 했던 사람들이죠. 2030 세대에 가려운 거 그 뭐 정말 하찮은 인터넷 베스트 기심을 한두 개 긁어준다고 걔네들한테 속으면 안 된다고요. 국힘당 내부에서도 일부 기회주의자들이 벌써부터 간사한 입을 놀려대고 있습니다. 정부가 너무 거칠게 일을 추진한다. 뭐 조금 더 천천히 해야 된다. 적과 대화를 권하는 그자가 바로 배신자라니까요. 서로가 좌우가 이렇게 팽팽하게 어떤 힘겨루기와 이념 대립을 하고 정치 투쟁의 영역으로 가고 이러고 있을 때 누구보다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인간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럴 때마다 적에게 힘을 실어준다니까요. 그런 인간들이. 국민들 스스로 반드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 가만두고 있으면은 큰일 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